자, 지문을 잘 풀었네. 지문이. 자, 풀었을 때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3번. 네? 3번. 3번. 또 6번. 6번, 10번. 10번, 9번. 9번, 10번, 12번, 11번. 11번, 13번. 13번, 12번. 15번, 16번. 16번, 17번. 14번. 18번. 14. 야, 야. 얘들아. 20번. 아니, 이건 21번. 21, 22. 아니. 자, 7번. 잘나네. 자, 끝까지는 안 풀고 어떻게 푸는지 정도, 그래서 본인이 이해할 정도까지만 체크할 테니까 체크 잘 해놨다가 영상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쌤이 알지만 자이스토리로 복습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손을 댈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첫 시험지로 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정도만 좀 완벽하게 숙제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차식을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는데 몫을 qx라고 했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서 나머지 값을 일단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지. 나누어 떨어졌단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r을 구하고 넘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몫은 얘들아 24차식을 1차식으로 묶었으니까 23차식일 거야. 엄청 복잡해. 맞지? 근데 그런 qx라는 식을 23차식을 뭐 할게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물어볼 거니까 그때의 몫도 있을 거고 그때의 나머지도 있겠지. 그렇지? 얘를 R1, 얘를 R2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R2 값을 구하는 건데 위에서 일단 R1을 구해 볼게요. 뭐 이게 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생각합시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R1을 구하려면 항등식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목과 나머지 표현 법이니까 그럼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주면 그렇죠.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우변식이 R1만 나온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을 대입했어.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나오지. 그렇지? 뭐가 나와? 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R1이 5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식을 봤는데 우리가 이 QX식을 X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 R2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R2 값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QX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를 넣어준 Q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 Q-1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Q-1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Q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야지. 그렇지?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구할 때는 빨간색 가져올게요. 얘를 가지고 Q-1 값을 구하면 해결이 될 거니까 이 주어져 있는 항등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다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대입해주면 짝수 제곱일 거니까 다 얘는 1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 짝수 제곱, 짝수 제곱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 얘는 홀수 제곱 마이너스 1 지워지겠죠. 그러면 3이 나오고요. 우측식은 마이너스를 넣어준 마이너스 2에다가 내가 알고 싶었던 Q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보이죠. 그죠? 그죠? 뒤에 나머지는 상수였지. 5가 그대로 나왔지.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Q 마이너스 1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그래서 5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를 나눠주면 Q 마이너스 값이 답으로 떠져 나오겠지. 그치? 괜찮지? 그게 내가 원하는 R2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 다음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기출 풀고
영상을 찍으면서 데이터를 찾아줄 건데 집에 가서 뭐 독서실 가서 복습을 하면서 이걸 꼭 알아야겠다 하는 것들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굳이 막 그죠? 다 외워가면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6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1-i에다가 z를 곱했어. 이게 1 플러스 i가 되고요. 이걸 만족시켜주는 복소수 z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z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a 플러스 bi로 바꿔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성립하게 해준 z를 구하겠지, 그렇지? 근데 이 z를 구하려면 1-i 나눠주면 되잖아. 이걸 가지고 z는 1-i분의 1 플러스 i로 된 수야 라고 z를 설정하겠죠. 근데 이 z를 이렇게 두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실수화 시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얘 혈례를 곱할 거야. 지은아, 1-i 혈례 투수는 뭐죠? 그렇죠. 그럼 얘를 분모, 이거 분자에 곱할 건데 똑같은 수를 곱할 게 나오겠지, 그렇지? 이걸 전개할 건데 우리가 뭘 배웠어? 나랑 나의 혈례 수수를 곱하면 항상 실수제곱, 허수제곱을 더한 거니까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을 더해서 1제곱 더해서 2가 나온다. 그치? 위에는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앞제곱 1, 뒤에 있는 i제곱도 마이너스 1 지워지게 되고 앞과 뒤에 2배 2i가 나오는 거 나와서 이 z가 i라는 녀석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z가 i인 걸 알았으면 사실 허수단위 i를 가지고 풀 거니까 얘는 4주기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z 제곱 플러스 z 켤레 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z 켤레 세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 다음 얘는 혈례니까 헷갈려? 마이너스 i의 세제곱으로 놓고 풀이죠. 괜찮죠? 그러면 얘는 두고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은 1이 되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단위는 짝수제곱이면 지워버리고 홀수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i고 얘는 마이너스 i를 세제곱해? 그럼 마이너스도 3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i가 된다는 걸 알면 좋겠죠, 그죠? 괜찮죠? 그러면 연산 끝냈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더하고 마이너스 i에서 i를 더하는 거야. 그럼 i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2로 끝나겠지, 그렇지?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게 좀 꼼꼼하게 해서 정리하면 틀려요. 틀리면 너무 눈물 나서 그런 거지, 그치? 먼저 체크해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좀 빨리 해야 돼. 한다. 잘 들어. 7번 문제는 2차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우리가 지금 현재 복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뭐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뭐지 얘들아? 교점의 방정식에 교점이 없다. 교점의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그치? 그럼 우리가 어땠어? fx, gx면 fx 빼기 gx 형태. 즉 fx에다가 gx를 빼서 만든 요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이게 fx고 이게 gx 썼으면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만든 이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치? 일단 fx 빼기 gx 식도 항상 뭐 써놓고 풀지 말고 계산해. 이항시킬 거니까 x제곱에서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될 거니까 3x랑 만나 4x k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0이 되겠지, 그치? 판별식 쓸 건데 이거 역상계수 짝수공식 되겠네, 그죠? 우리는 4분의 d로 적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b 프라임이 2니까 2제곱 4에서 마이너스 ac인데 얘를 통째로 곱할 거고 마이너스 만날 거니까 플러스 k 플러스 5라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얘가 0보다 작아야 교점이 없어야 만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언제까지 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k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겠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로 가시죠. 자, 9번 문제도 복소수. 여러분 복소수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소수가 그러니까 다음 식의 연산은 각각의 단원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지만 복소수는 좀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되게 슬퍼요. 나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Z가 있어. 이거는 사실 실수와도 시킬 수 있겠지만 얘를 그만 둔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복소수 2차 방정. 자, z가 이 방정식의 한 근이다. 이 녀석의 근 중에 하나가 방금 썼던 얘가 된다는 거야.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맞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함수도 표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원하는 a, b를 구해서 a 세제곱에다가 b 세제곱을 빼준 식에다가 3ab를 더한 값을 답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a, b 구하면 끝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이 a, b, 1은 실수예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하고 b가 실수다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럼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우리가 근을 구했더니 이렇게 허근이 나왔어. 이 허근은 판별식이 썼던 루트 안에서 음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 짝꿍인 얘는 얘 혈렉인 거야. 얘 혈렉. 그치? 혈렉은 어떻게 돼? 이 녀석 전체에 혈렉 투석 붙은 거니까 각각의 식의 혈렉을 써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면 얘 혈렉은 1-i, 얘 혈렉은 얘 혈렉 3 플러스 i일 수밖에 없다는 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실수화 시켰을 때 분모는 우리가 2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분자는 실수부, 허수부가 뒤죽어 섞여요. 얘 짝꿍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네들을 더하거나 얘네들을 곱했을 때 분모가 심플하게 분자가 심플하게 바뀌겠지, 그렇지? 그럼 기억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두 분의 합이 뭐냐? 이걸 기억해. 얘네들을 더하면 뭐야? 얘네들 더하면 뭐야? 지금은 안 돼. 통분이 안 돼 있잖아. 실수하는 거야. 통분시키려면 뭐로 통분시켜야 돼? 얘를 곱한 식을 통분시키지, 그치? 그럼 분모는 2가 나와. 서로 혈례를 할 거니까. 그죠? 그럼 분자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i에다가 얘를 곱하려고 얘를 곱했지, 그치? 1-i. 통분시킨 거야. 얘네들 곱한 식으로 통분시킨 거야. 그럼 여기다가는 얘를 분모부터 곱한 거지, 그치? 그 다음 더하기. 오른쪽은 3 플러스 i에다가 얘 혈례 곱했지, 그치? 1 플러스 i. 괜찮을까? 그럼 얘를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2분의 써주고 핸드 3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얘는 똑같이 3i 1i 4i 나오죠, 그렇지? 그 다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제곱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어줄 거예요. 3에서 1 빼고 3에서 1 빼고 그치? 뭐가 나와? 2 더하기 2니까 4가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보면 알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려도 좋겠지, 그치? 얘의 혈례가 얘잖아, 그치? 얘가 2니까 나의 혈례도 2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도 좋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분의 곱이야. 그럼 어떻게 돼?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2가 되는 거 방금 썼고 혈례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혈례지, 그치? 그럼 3제곱에다 1제곱을 더하면 10이 된다는 거야. 얘가 5인 걸 더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근과 개수 관계 두 분의 합은 최고차항하고 x한 개수를 가지고 서로 부호를 엮어서 마이너스 a분의 p 지금 얘가 a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두 분의 곱 a분의 c잖아요, 그치? 이제 얘가 b와 같다는 걸 알면 a 값과 b 값이 모두 해결이 되는 거죠, 그치? 맞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니까 두 분의 합을 a로 쓸 수 있다는 말이고 두 분의 곱을 b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합과 곱을 통해서 a, b를 구하시는지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넣어서 풀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반응이 별로 없구만. 혹시 4번에 가면 또 가방지
수 있는 질문들을 알려주세요. 4번. 근데 2번에 네. 3 2번이요? 네, 3 플러스 2i의 호수는 2i다. 그치? 어디요? 몇 번이요? 허수부분. 2번에 1번. 허수 부분이면 2죠. i는 단위잖아요. 이해되죠? 허수 단위 앞에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경험 했네요. 9번 했을 거니까 그 다음 10번인가요? 이거 뭐 다 틀리 생겼네. 10번 문제. 10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예요. 여러분이 한참 풀고 있는 단원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6m x 마이너스 10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2의 최대값. 이 녀석의 최대값을 써주면 그게 gm이라고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개수가 m이 들어있잖아요. 그치?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꼭지점의 y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래프가 위로블록인데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어떤 제일 큰 값이 나오잖아. 이 제일 큰 값을 함수 값으로 보면 m 때문에 이게 m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식을 gm으로 놓겠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꼭지점 좌표를 구해서 그걸 대입해서 써도 되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6m x가 될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완전제곱식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야? x-3mx의 제곱을 만들겠죠. 그렇죠? 맞죠? 그럼 필요한 상수가 이 녀석의 절반일 거니까 9m 제곱이 필요하겠어. 그렇죠? 그럼 다시 9m 제곱을 빼서 마이너스 9m 제곱이 나오면 플러스 9m 제곱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지? 그 상태에서 뒷부분의 식은 그대로 나오겠지. 쌤 지금 너희들 기초적인 거 설명 다 해주고 있다. 그지? 여기까지 썼던 식이 지금 쌤이 이런 식으로 표기돼서 써준 거야. 그럼 뒷부분의 식은 그대로 다시 나오겠죠. 마이너스 10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2.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거 x가 안 되는 셈이 있었는데 미안해요. 그죠? 결론적으로 뭐야? 3m을 넣었을 때 x가 3m일 때 그때 함수값 최대값은 다음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gm에 관한 식이 요 부분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2와 같다는 사실로 gm 값을 세팅을 한 거야. 그죠? 이거는 중3 때 배운 겁니다. 중3 때. 그치? 근데 문제 포인트는 이 gm을 모든 범위가 아니라 1 이상 5 이하인 범위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m에 관한 2차 함수고 최고차의 음수인 거 아니까 유로블록인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축도 알고 있어요. 그죠? 축의 방정식으로 외우겠지. 그치? m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4인 거라네. 그렇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8.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한 반대구에다 8을 나누면 되겠지. 그렇지? 4. 그럼 축이 4인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1에서 5까지니까 1이 어디 있어? 4에서 왼쪽으로 3칸. 정수 단위. 그다음 5는 어디 있어? 오른쪽으로 1칸.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죠. 돼요? 그럼 이 그래프에 뭘 물어보는 거야? 10번 문제 잘 봐봐. 뭐라고 물었어?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하.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죠.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맞아요? 뭘 넣었을 때? 최대값은 m에 4를 넣었을 때. 그럼 4를 넣어. 4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4 넣어주면 32. 플러스 2. 괜찮아? 16에서 2 더하기 18 나올 거야. 그치?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1 넣어. 마이너스 1 플러스 8 플러스 2 10에서 1과 1 빼주면 9가 나오겠죠. 그렇죠? 괜찮죠? 답내는 것보다 늘 말하지만 이걸 풀어가는 과정을 상기하시면서 보셔야
기출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많이 봐야 5개, 6개 볼 건데, 그치? 풀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는 걸 인지 못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하면 되지 하지 말고 할 거면 오늘 가서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요. 괜찮죠? 그 다음은 다 하는 건가요? 이런 거 못하는데 3차식 PX가 있답니다. 3차식.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게 3차식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어떤 힌트가 있는지를 가져가면서 해결해 봅시다. 자, 다음 식이 있답니다. 이제 가족권을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3차식이니까 뭐 이 4차식이랑 이 4차식이 뭐 같은 소리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1 넣어주면 좌변식의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은 1 넣어주면 2 곱하기 p 몇이 나오죠? 3이 나오죠. 그죠? 맞죠? 그래서 p3 값이 0이네 라는 것으로 일단 인지를 할 거예요. 그죠? 3을 넣었더니 0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 3 넣어서 0 나왔다는 건 이 px라는 식은 3차식인데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요. 그치? 근데 이건 아는 거야.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왜? 3 넣어주면 0이 나올 거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뭐 넣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을 거야. 왜? 우변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럼 좌측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q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괜찮아요? p네요. 그지? 그럼 또 뭐야? p 마이너스 1의 식은 0이 되겠구나 라고 또 한 번 인지를 하겠죠, 그죠?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p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구나. 왜? x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0이 된다고. 그렇죠? 이해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나를 가져가면 끝나는데 나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뭐야? px라는 이 3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마이너스 10x 뭐야? 15와 같다.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족거리 힌트보다 이제 이게 3차식이니까 얘가 몇 차식이어야 되더라? 2차식 나오면 얘는 몇 차식? 제발 1차식이라 얘기해줘요. 1차식. 그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px 플러스 q 형태의 1차식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죠?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위에서 얻어낸 힌트 3을 넣거나 마이를 넣어주면 여기 나올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3, 3은 9, 3 빼, 6 더하기 3, 9 곱하기 3p 플러스 q 30에서 15니까 마이너스 45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식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PQ에 관한 식을 하나 얻었죠. 그렇죠? 뭐 45를 이항시켜서 9를 나눠주면 얘가 5다.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힌트를 여기다가 또 하나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얻어낼 수 있겠지. 그치? 이건 쌤이 그냥 설명을 통해서 알려준 것 뿐인 거고요. 여기서 이 나머지 몫이 1차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미적기술 두 개를 가해서 얻은 힌트를 가지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해보자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는 것을 참고해보자. 그 다음은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겠죠? 쌤이 뭐 쓰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해봐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지우고 12번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로 나와 있어요. y는 fx 2차 함수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2차 함수. 자, 가조건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뭐다? 이거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많이 배웠으면 이걸 보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다? 2라는 숫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고 더해도 그때 함수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2라는 걸 단단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모른다면 항등식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x에다 0 넣어볼까? 그럼 f2는 f2지 뭐 바보 같은 x1 넣어볼까? 그럼 f1이랑 f3이 같다는 소리네. 2차 함수 그래프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1을 넣거나 3을 넣어도 그 같은 층에 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 1하고 3을 넣어도 이런 느낌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이게 축이 2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x에다가 만약에 3을 넣으면 1을 넣어요. f0이랑 f4가 같구나. 그럼 0이 있고 4가 있는데 0이랑 4의 함수값이 같구나. 같은 층에 살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인 걸 알고 있고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그래프를 계측하다 보면 얘가 축이 2라는 사실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성질을 표현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축의 방정식이구나. x가 2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구나. 꼭지점에 x 좌표까지 표기되어 있는 형태구나라고 인지하면 되겠지. 그렇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x 값의 범위가 0 이상 제한된 범위로 보는 거지 5 이하로 본대요. 그때 그래프의 이 녀석에서의 최대값 그래프의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0이에요. 이건 거의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야. 왜? 축을 줬잖아요. 근데 축을 줬는데 그래프가 사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값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좀 중요하다. x가 2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x가 2라는 건 아는데 축의 범위가 0에서 5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제한 범위. 0은 2에서 정수 범위로 왼쪽 2칸, 5는 오른쪽 3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은 5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맞죠? 그럼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0은 왼쪽으로 2칸, 5는 오른쪽으로 3칸. 그러니 그래프가 너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최소값은 여기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온다.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두 2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겠죠? 할 수 있어. 못할 리가 있겠니? 꼭지좌표는 2,9야. 그럼 여러분들은 표준형 쓸 거예요. a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9라 쓸 거고 또 5,0을 쓸 수 있잖아. 5,0을 대입해서 함수식을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두 함수 중에 하나가 답인 거 쓸 수 있는데 갈라내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인티가 될 거예요. 그죠? 다인티가 뭐였어 했습니까? 2차 함수 y는 2x 플러스 6이라는 요 새로운 직선 그래프랑 내가 방금 했던 y는 fx 그래프가 접한대요. 그죠? 뭐야? 접한다. 그럼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다. 맞지? 그럼 뭐야? fx 빼기 gx. 방금 했던 함수의 식에다가 gx를 빼서 0으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내가 만든 식에다가 요 2차 함수를 1차 함수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한 식에 판별식이 0이 되는지 판단해보면 될 거야.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파악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2x 플러스 6이 있는데 얘는 축이 2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2층일 때 9가 나왔는데 얘는 x에 2 넣었을 때 뭐 나와요? 10 나오죠. 그럼 여기쯤 위에 있잖아. 한 칸 위에.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교점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x에 2일 때 얘는 6이 나왔잖아요. 얘는 2일 때 10이었잖아요. 10. 그치? 그 기울기가 2였잖아요. 그럼 이 두 그래프는 접할 수가 없죠. 그죠? 이 그래프 개항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면 이 판별식까지 쓰는 과정을 굳이 하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쌤이 늘 말하지만 이 조건들을 해석했을 때 내가 놓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 놓는 거. 그 다음에 연산도 중요하죠. 이렇게 2차원식으로 내가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답이니까 5,0을 넣어서 A를 구하는 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내가 늘 말하지만 기출문제 해석만 들었을 때는 도움 많이 된다 느낄 수 있지만 자기스토리로 문제를 충분하게 풀고 복습을 안 하면 별반 시험 볼 때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들 말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올 때까지 2차 함수 오늘 숙제했던 것들 정리하고 꼭 해보시고 어려운 문제 풀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기초적인 유형들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14번이죠. 아마 이거 한 20번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14번 문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근이 크고 작다는 말이 없으니까 직접 근을 구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합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3분의 1. 이 식에다가 똑같이 생긴 베타식이죠. 2베타 플러스 3분의 1의 값을 정리하면 a분의 b가 나온다. a, b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뭘 쓰겠습니까? 알파, 베타가 섞여있지 않아요. 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쓰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야, 이거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얘가 딱 어떤 세팅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차수를 낮추라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는 거잖아, 식을. 차수를 낮춰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쓴다고? 알파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다는 걸 알면 정리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 쓸 수 있겠지. 그렇죠? 돼요? 넣어도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똑같이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괜찮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구하는 건데 얘네들을 통분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두 개를 통분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파 마이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로 통분시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를 쓸 때 마이너스로 알파 플러스 2로 갔을 거고 그죠?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베타 플러스 2로 갔을 거니까 그치? 그럼 두 개를 곱해서 통분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이 녀석이 이걸 만들려면 분모분해가 뭐였어? 베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곱했겠죠? 마마가 만나야 플러스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차분히 보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이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로 통분이 될 거예요. 자, 더 이상 쌤이 할 게 없겠죠? 그죠? 여기서 쓰면 알파 베타가 섞인 식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그러면 근거계수가 안 돼. 두 근의 합은 1이고 그치? 두 근의 곱은 원하는 거 아닐까? 이 식을 정리해서 넣어서 풀어주시면 끝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그죠? 된 거죠? 된 거죠? 얘 차수를 낮춰서 이 식을 만든 거고 그럼 얘네들을 통분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정리해서 이 식을 뽑아내고 얘를 전개해서 알파 베타 2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분모 분자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할 수 있겠죠? 14번 없다. 아니까. 여러분 14번 문제는 잔소리하지 말아요. 얘는 2차식을 4제곱할 거니까 8차식이야. 맞습니까? 근데 보기에는 몇 차식 돼 있어? 10차 10차식이지. 이게 아주 그냥 이거 5제곱 아닌가 그러면? 5탄 할 건가? 5탄 할 거나 ACB 0이라서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5제곱이 나와야 10제곱이 10차가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항에 지금 이렇게 그냥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어디까지 나와야 돼? 8차식일 거니까 A8, X 8제곱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A 10, X 10제곱 나왔을 거니까 이게 5제곱일 수도 있겠네. 못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답까지 쌤이 끌어갈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을 보는 건데 이 개수들을 우리가 다 더한 값이랑 서로 교차하는 것을 구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했잖아. 그치? X에다 뭘 넣었는데 거듭제곱되는 시기에 1을 넣거나 마이를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면 쓸 수 있지. 그치? 이 fx는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1 8제곱 1 10제곱 1일 거니까 이때는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럼 1 넣어줘 어떻게 돼? 3 1 빼지 3에서 1 빼고 1 빼고 1 나오지 그치? 그럼 얘가 1의 배제곱 1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치? 이해되죠? 모든 개수야. 이게 fx가 쓴 겁니다. x에 1 넣었다고. 그치? 그럼 그 다음 뭐야? 내가 원하는 거듭제곱에 서로 부호를 역수로 바꾸려고 부호를 바꿔주려고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은 부호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는 3의 대제곱 나오죠. 그치? 80을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첫 번째는 A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홀수 범위는 부호가 바뀌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 1, 3의 4제곱 80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범위는 뭐야? 짝수 번째를 다 더한 값을 넣은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페이크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A0이 아니라 A2부터야. A8, A10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아래식을 더해버리면 홀수 번째가 지워진다는 걸 알아서 더하게 되면 두 개씩 나와. A0도 두 번, A2도 두 번, A4도 두 번. 그치? 그럼 얘가 82가 나오잖아. 그죠? 더할 거니까. 그로 얘네들의 합이 뭐야? 41이 나오는 거 맞지? 네. F1이에요? 네. 근데 1 넣어주면 뭐 나오냐고 x가 3. 빼기 1 빼기 1 아.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기에다가 A0까지 더하는 게 얘가 4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0를 구해서 빼줘야겠지. 그치? 그럼 A0를 뭐로 구하냐? 얘만 넣고 싶을 거니까 나머지 한 개 다 지우고 싶은 거야. x에 뭐 넣으면 되지? 0 넣어주면 되죠. 그죠? 0 넣어주면 x 하나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다 지워질 거니까. 그렇지? 0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0, 0 마이너스 1의 제곱 몇이야? 1 나오지. 그렇지? 이게 a 제로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시계값은 41에서 1을 뺀 40이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3주 동안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색을 하지 마시고 그동안 했던 걸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를 기껏 해서 풀면 뭐하니까 그치? 이렇게 틀리면 아다다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쌤이 늘 말하는 게 자유풀이 나와 있는 유형만 완벽하게
심화 문제를 풀란 소리가 아니다. 완벽하게 좀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된다. (15번) 문제를 가도 될까? 좋습니다. 두 양수 PQ라고 나와 있습니다. P하고 Q가 있는데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2차 함수 fx가 나와 있고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2q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pq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맞추는데 가조건 나조건을 가지고 p하고 q를 구해서 p제곱 q제곱의 값을 값으로 내달라가 문제입니다. 가조건 보면은 어떤 말 나와요? 이 y는 fx는 2차 함수 있지 얘들아? 2차 함수는 x축에 접한대요.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건 y는 0, x축이라는 게 뭐야? y는 0이라는 방정식이야. 그렇지? 얘하고 얘가 교점이 하나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 fx 빼기 qx 얘에서 0 빼기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0으로 만든다. 그런 방정식이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라고 쓰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겠지. 그치? 이런 해야 돼. x축에 접할 거니까 교점이 실근이 하나다. 그러면 p제곱 짝수 공식일 겁니다. 그냥 공식이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네들 우리 플러스일 거니까 마이너스 살면서 2q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제곱은 2q랑 같다. p제곱은 2q랑 같다. p제곱 대신에 2q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나조건 가져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p 이상 그리고 p 이하. 얘는 제한된 범위인데 y축의 대칭으로 범위 앞에 있어요. 그죠? 축의 위치에 따라 살짝 범위가 보이겠죠. 그죠?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함수값의 가장 작은 값은 마 70이다 획득 준 거야. 엄청나게 힘 좋은 뜻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어. 위로 블록이 아니고 축도 여러분들 p의 식으로 표기 가능해. 추가형식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a분의 2분의 그치? p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한 것분의 p. 그렇지? 그럼 축이 2분의 p야. 근데 양수 p잖아. 그럼 y축이 여기겠지. 맞지? 그럼 네 번은 뭐입니까? 마피에서 p까지입니다. 마피 어디 있어? 마피 어디 있어? 왼쪽에 좀 더 왼쪽에 마피겠지. 풀피 어디 있어? 예쁜 쪽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그죠? 내가 보는 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 그래프의 최소값 언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마피를 넣었을 때 막 70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었을 때 최소값 마 72가 나온다는 것을 해석한다는 거죠.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마피를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 되죠. 마피 넣은 거야. 얘는 마피제곱도 나오지. 그 다음 마이너스 2q 나오지. 얘가 마 72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2q가 마이너스 70이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플러스 2q 2p제곱 플러스 2q는 70이가 나온다 쓸 수 있는데 요 힌트하고 요 힌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p제곱 q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p제곱은 2q니까 p제곱은 2q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q 값을 먼저 구하고 q를 집어넣으면 p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pq가 모두 양수일 거니까 어차피 p제곱 q제곱을 구하는 거잖아. 양수분수 보충에 빨리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접한다, 판별식 다시 하나. 너무 단순한 거야. 제한된 범위지만 축을 우리가 p의 식 쓸 수 있기 때문에 마피와 p의 범위가 어느 쪽이 좀 더 기울어있는지 판단해서 최소값 부분을 알게 되면 이거 얻어내고 이걸 이제 넣어야지. 넣어준 식이 이거다. 정리해주면 PQ식 두 개를 알고 연립해서 문제 푼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지금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할게 얘들아. 다음 식이 있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4라는 식이 있어. 와 4차식이야. 근데 얘가 x 마이너스 3 곱하기 fx라는 식으로 인수분해된다. 인수분해된다는 거니까 얘도 항등식인 거지, 그렇지?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고 싶어? 이게 x에 관한 항식인데 이 인수가 아주 달콤하잖아, 그렇지?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x에 3을 넣어주면 우변 0이 된다는 거 알아, 그렇지? x에 3을 대입해주면 우변 0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또 3 넣어주면 3의 대제곱 81 3, 3, 9, 9, 3, 27 27 곱하기 2는 남아나지 또 54 3, 3은 9, 9 곱하기 13은 127 9, 3, 27이죠? 57 그죠?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3의 1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복잡하지만 A를 구할 수 있다 이 생각 드는 거지. 이걸 더 쉬운 게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A를 구할 수 있다, A를 구할 수 있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16번.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될 때 fx를 인수분해해주면 저렇게 1차식 3개가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러면 그 fx식을 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값에다가 너가 구하는 a를 넣어서 풀란 소리인데 사실 다 구한 거예요. 뭐냐면 이 1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고 이렇게 몫이 내가 원하는 fx를 줄 알았다면 조립제법으로 끝난 거지 사실은. 이렇게 구할 필요 없었던 거야. 어떻게? 조립제법을 써서 우리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몫이 이 식 자체가 fx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 1, 3차 마이너스 2, 2차 마 13, 1차 a 상수항 마이너스 24를 써서 1차식이 0이 되는 x값 3을 가지고 내리고 곱하고 더해서 내리고 곱하고 더해서 내리고 곱하고 더해서 내리고 곱하고 그치? 그러면 식이 훨씬 심플해지죠, 그렇죠? 3의 4 마이너스 114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a를 빠르게 구했지. 그럼 여기 a를 채워주지. 그럼 이게 fx인 걸 인정하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0이면 a는 몇이야? 38 나왔지. 38에 30 뺐으니 뭐야? 8이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fx는 뭐가 돼? 상수 1차, 2차, 3차니까 fx식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과 같구나 하고 가져가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뭐 더 하고 싶죠.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겠지만 집에 가셔서 16번까지 복습을 꼼꼼히 하고 17번부터 2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쌤이 이 문제에서 킬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까탈스럽게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느낌은 없어요. 원래는 했다면 복습을 좀 탄탄하게 했다면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뭐 다음 주 수업 왔을 때 2차 함수 단원 질문이랑 여기 부분은 쌤이 다시 한번 찍어서 기록을 할 테니까 정리해와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3주 동안만 진짜 좀 3주 하면 거의 한 2주 쉬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왜냐면 대부분 다 수학이 초반에 보더라고요. 첫날 보더라고요, 첫날. 그러니까 뭐 정말 뭐야? 가람하고 광남은 다 첫날 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건대고가 내일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겠지만 배워보는 거고 근데 이 시험 범위가 다 나왔어요. 시험 범위가 2차 함수까지 함수까지고 그 뒤에 대단한 문제 그러니까 그 대단한 문제는 2차 함수 대단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의 끝이 2차 함수고 2차 함수가 많아요. 일단 복습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쌤이 말했지만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제일 잘 본 친구가 87, 84까지 나온다는 건 이 문제가요? 네.
우리 학원 내에서만 봐도 여러분들 등급을 그 안에서만 따져봐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25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내가 몇 등급이 될까 판단해보면 내 등급이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1등급은 이제 10%가 아니죠. 10%가 맞구나. 10%가 1등급이고 그럼 2명 안에 들어야죠. 근데 우리 애들이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평균인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70, 60 후반 정도 나오지 않으면 2등급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8등급인가요? 5등급제로 치면 4등급. 3등급은 나오겠죠. 3.4. 그래도 절반 이상은 들어가겠죠. 이 생각하는 건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해요. 아니 저 1등급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2주는 열심히 4시간씩 잔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미 4시간씩 자요. 그러면 네. 잘 할 수 있죠? 지금 했던 거 정리 빨리 해보시고 3분기 마무리합시다. 잔소리를 또 이거 찍으면서 했는 거야.